인더스트리 리더를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의류 패션 쪽이 어렵다고들 난립니다. 이 와중에 유아동복, 키즈 패션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2007년 미스코리아 진이기도 하시지요. 이지선 대표가 이끄는 스텔라 스토리즈 얘기입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벌써 반짝반짝한 옷들이 많은데요. 네. 원래 인제 스텔라 스토리즈가 리틀 스텔라라는 우리 키즈 패션에서 옷에서 시작이 됐죠. 리틀 스텔라라는 키즈 패션 브랜드가 있었고요. 네. 지금 스텔라 스토리즈는 그 리틀 스텔라처럼 이렇게 디자이너 감성의 유망한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정체성이 뚜렷한 소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컨셉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편집샵이라는 네, 그렇게 이해 그 많이 하고 계세요. 이해로 하면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틀 스텔라 얘기부터 처음 이제 시작을 그걸로 하셨으니까 리틀 스텔라 브랜드를 2017년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 지금 3년 이렇게 있었고 네. 한데도 남들 다 패션업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성장세가 놀라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코로나 타격을 안 받았다고 하면 음. 거짓말이고요. 저희도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유연하게 좀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틀 스텔라가 소위 말해서 이제 셀럽들이 내 아이 입히려고 여기 매장에 직접 오셔갖고 사가는 옷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뿌듯하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홍보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렇게 먼저 알아서 구매를 하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들 스텔라 스토리즈 통해서 많은 정보 얻고 구매도 하고, 또 리틀 스텔라라는 브랜드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틀 스텔라는 조금 여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대표님 따님 이름에서 착안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스텔라라는 이름 자체가 제가 이제 사실 이 키즈 쪽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게 된 것도 네. 사실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애정을 쏟게 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영감을 얻어서 지었고, 사실 스텔라라는 이 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엄마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작은 별. 작은 별,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네. 그거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스텔라 스토리즈인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직접 이제 만들어서 키우신 리틀 스텔라 네. 브랜드는 물론이고 여러 브랜드들이 있고 또 옷뿐만이 아니고 액세서리라든지 하다못해 이게 화장품이라 할까요? 키즈 화장품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신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틀 스텔라가 비즈니스를 이제 이런 편집샵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스텔라 스토리즈 네, 한번 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대표님들, 그리고 그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시장에서 알게 되었고요. 키즈 패션 네, 쪽으로. 키즈 패션, 용품, 모든 걸 다 포괄해서 키즈 시장 내에서 굉장히 유망한 디자이너나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국내에. 근데 그 디자이너나 브랜드들이 놀 수 있는 그 풀이 없다는 걸 저희가 너무 절실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망하고 고퀄리티에,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해하기 좋은 금액의 가격대의 상품들을 좀 만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브랜드와 함께 하지 않았었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6개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요. 6개로 네, 지금은 100여 개의 브랜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들어오게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 입점에 있어서 많은 브랜드들을 숫자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주시고 네. 또 올가닉하게 입점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제가 처음에 판단했었을 때 이 유망한 신진 디자이너들, 정체성이 뚜렷한 이 브랜드들이 놀 수 있는 풀이 없었구나. 정말 그들도 굉장히 니즈가 강했다. 이거를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층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전부 이제 뭐 유아동복 이쪽으로 쫙 이제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도 이제 스텔라 스토리즈가 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세요? 이게 좀 버라이어티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공간에 네. 동화 같은 데 이제 들어와 있는 네네.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랬는데, 어떠세요? 이제 쭉 이제 해보시니까 공간에 대해서 느꼈던 이미지, 이미지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스텔라 스토리지의 오프라인 공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커머스만 가지고 가는 공간이 아닌 이 안에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놀고 체험하고 그리고 환상적인 느낌, 쇼핑할 때 되게 행복감,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갔을 때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이 키즈 스파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키즈 스파 체험하면서 아버님들이 편하게 카우치에서 게임하면서 쉬시기도 예. 하시고요. 엄마는 온라인에서만 접근했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신상품들 보시고 아이한테 대보기도 해보시고 그렇게 이 안에서 단순한 커머스가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위 이제 유아동복 매장들은 엄마가 쇼핑하는 곳이지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네.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한 3살, 4살쯤 된 아이들을 데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큰 대형 몰들을 많이 갔어요. 네. 오히려 20대보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훨씬 더 백화점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싶고 뭔가 이제 이런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말마다 좀 아이를 데리고 이런 대형 몰이나 와서 먹고 놀고 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매장에 들어가면 사야 되는데 애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론 이제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일부의 친구들은 같이 고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들어간다고 하거나 해서 이제 아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고민들과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험형으로 아이들이 보시면 저기서 내일 체험 놀 수도 있고요. 스티커도 붙이고요. 네. 이런 재미있는 놀이 공간들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셀럽들이 워낙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미리 와가지고 좀 가격표들을 좀 쫙 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네. 합리적이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저한테는 착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엄마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 세대, 이제 제가 MZ 맘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대 엄마들은 이제 정보 포화 상태에서 정말 빠르게 가격대 비교가 가능을 해요. 그리고 쇼핑도 많이 해봤고,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봤던 맞아요. 예. 분들이셔서 이 감도와 가격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막 업택을 해서 가격을 많이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시장 탈락이 되게 많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감도의 스토리가 탄탄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이런 정체성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게 이제 뭐 내 옆에 있는 회사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비교가 네, 그냥 금방금방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소비재 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네. 힘든 그런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참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이렇게 계속 성장시키시고 하는 부분이 뭐 이렇게 전략도 잘 짜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들이 컨셉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발 맞춰서 대표님들, 젊은 네. 대표님들, 그리고 그 디자이너분들, 이런 정말 유망하시고 실력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문화 강국이라는 걸 제가 실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국내에서 이렇게 100여 개의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유통과 마케팅 등과 같은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지만 네. 내년에는 이렇게 유망한 우리나라의 좋은 브랜드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발판 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우리 네. 좀 연령대 있으신 어머님들이 뭐 몇 층에 올라가면 이 디자이너 이름 붙어 있는 네. 쫙 그 매장들이 있는 네네.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동복, 키즈 쪽에 디자이너 뭐 패션 이 부분을 사실은 뭐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소셜 네트워크가 워낙에 활발하게 왕성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브랜드나 디자이너들, 브랜드를 직접 이끄는 그런 수장들과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MZ 맘 세대들이 원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존의 가치가 조금 네.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뭐 백화점에서만 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유럽에서 뭐 수입을 하거나 그렇게만 이제 단정을 이분화를 시켰었다면 지금은 대중들이 정체성이 있고 스토리가 탄탄한 브랜드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어떤 리서치를 보면 나는 가치 소비자다라고 얘기하는 음. MZ 맘 세대가 8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 소비라는 거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이 대표의 시작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이 브랜드에 대한 철학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대중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이런 좋은 유망한 신진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는 이유도 MZ맘 세대들의 그 니즈에 잘 부합하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많이 탈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변화하시고 리브랜딩 하시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뭐 ESG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가치 활동 운동을 마케팅에 포함을 시켜서 대중들과 소통을 해서 시장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다 인제 뭐 유통도 하고 제작도 네. 하고 그러면은
이제 불리할 거라는 마케팅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데 모아지니까 이 서로서로에게도 윈윈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 8년 동안 여성 패션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어요. 컬렉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뭐 해외 수출도 네. 했었고, 그리고 내수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키즈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기업과 인연을 맺어서 기업의 대표도 겸직을 하고 그러셨죠. 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렇게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유통, 마케팅, 그리고 뭐 CS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제 하늘에서 별 따기 같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특히나 이렇게 대형 유통몰들 바이어들과 소통을 하면서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생산 공장과 얘기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 단기간에 성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상품과 브랜드의 정체성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유통과 마케팅은 저희가 협업해서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동반 성장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스텔라 스토리즈의 정체성은 오히려 플랫폼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희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인 이제 브랜드도 탑재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이제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원더파티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파티용품 브랜드인데, 원더파티. 네, 대표님이 이제 굉장히 패션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아이를 낳고 회사를 퇴사하시고 육아만 하시다가 요 아이가 셀러브레이팅 하는 이런 이벤트 할 때마다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중과 소통을 SNS를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러면서 파티 용품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그 대표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브랜드의 히스토리가 대중들에게 많은 반응을 얻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즈베럴이라는 가방 브랜드는 대표님이 아이를 못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못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자마자부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가방만 디자인을 하신 네. 거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품만 예쁘게 싸게 팔아야 된다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브랜드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정체성이 뚜렷한 브랜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그런 브랜드들이 모여있으니까 새로 생겨나는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입점되지 않은 브랜드들도 같이 그 풀에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점 제안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온라인 쪽은 뭐 특별히 뭐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온라인 쪽은 지금 저희 플랫폼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앱 들어와 보시면은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아이와 좀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가상 체험과 같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함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즈 브랜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네. 그때 사실 뭐 내 아이를 위한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도 이쪽이 뭔가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에 리틀 스텔라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만 해도 2017년이죠. 예.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감도 있는 신진 브랜드들이 거의 없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백화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서 느꼈던 고충이 뭐였었냐면
백화점에 있는 거는 기성 브랜드들이 감도가 너무 떨어지고 해외 브랜드는 너무나 가격대가 높았고요.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붙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배수가 너무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격대가 높았고요. 그래서 직구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뭐 생일이라든지 어떠한 시점까지 정확히 배송이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 당장 픽업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사이즈도 각 브랜드나 나라마다 다 다른데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 뭐 서치해서 이 사이즈는 여기는 이렇구나라고 제가 서칭 코스트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인 쪽은 진짜 감도 있고 트렌디하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가격들의 상품들이 많은데 아동 쪽은 정말 없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성인 컬렉션 안에 자그맣게 캡슐 컬렉션으로 키즈 라인을 런칭을 했는데 네. 이 키즈 라인이 사실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던 그랬어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팝업도 하고 했었는데 첫 팝업을 했을 때 전체 그 백화점 플로어에서 가장 큰 매출도 일으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키즈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유통사라든지 그리고 많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시점과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 리틀 스텔라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으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투 트랙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이유가 뭘까? 오프라인 매장이 꽤 많으시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실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입혀보고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체험과는 함께 온오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쑥쑥쑥 크잖아요. 이제 성인은 딱 이제 이게 세팅이 됐잖아요. 자기 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얘네들은 계속 크니까 그때 와서 계속 입혀봐야지 사실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 어머님들 중에서 되게 아삭하게 사이즈 같은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딱딱딱 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바쁘시거나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던 분들은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입어보자라는 마인드의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져가주면 그 안에서 시너지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뭐 패션 뭐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일부 뭐 골프 특수가 있다 그러면 골프 의류가 좀 잘 나간다든지 네.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류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어려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 유아동 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까? 거기다가 인구도 사실은 또 줄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보면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다라는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시장 내에서의 프리미엄 시장의 풀은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VIB라든지 A-포켓 현상과 같은 워딩이 생겨날 정도로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한 아이에게 집중되는 소비의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A-포켓 같은 경우에는 손자가 옛날에 많았는데 네.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자한테 뭐 사주는 게 유일한 낚시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삼촌이나 이모들도 조카가 뭐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선물 사주는 것들이 또 유일한 낚시고요. 그래서 8명의 포켓이 열린다 해서 A-포켓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A-포켓 있고요. 저는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VIB라고 Very Important Baby라는 워딩이 생겼고요. VIP에서 이제 나온 말이네요. 네, VIP.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 키즈 시장 내에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는요, 경기의 변동을 크게 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온오프 보합세로 성장을 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서 이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근 4, 5년 동안 10에서 20%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뭐 스텔라 스토리즈
이미 뭐 플랫폼으로 컨셉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또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저희 지금 국내에 있는 그리고 저 유망한 디자이너 브랜드 그리고 정체성이 뚜렷한 소 브랜드, 신진 브랜드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고요. 내년에 있을 우리나라의 이렇게 유망한 감도 높은 브랜드들을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라 하면 뭐 온라인 먼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오프라인하고 같이 좀 진행하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뭐 어느 지역 먼저 좀 이렇게 눈여겨? 해외 쪽에 미주나 유럽 쪽에 이렇게 고감도의 한국 그 브랜드 그리고 케이팝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은 젊은 MZ 맘 세대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주나 유럽 그리고 중국 쪽도 함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르고 또 뭐랄까요? 꼭 뭐 K 브랜드다 이거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표님 어떻게 보면 뭐 이 브랜드 쭉 성장해 오는데 따님의 공도 상당히 있었네요. 그렇죠. 제가 딸을 낳지 않았다면 시장의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키즈 시장 자체가 되게, 좀 유니크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동시에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 시장 진입이 되게 어려운, 까다로운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아이의 생각이 잘 부합이 돼서 네.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지금 9살이라고 들었는데 5년간 쭉쭉 크면서 스텔라 스토리즈도 쭉쭉 크고 네. 아유,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고맙습니다.